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가장 좋았던 건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았더라면 만나기 어렵거나 힘들었던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다는 것 같아요. 예상했던 대로 정말 멋있고 좋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반대로 정말 멋있고 좋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막상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눠볼수록 좀 실망스러웠던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뭐야? 생각보다 별로네? 라면서 흉보는 게 아니라 혹시 나한테도 저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어서 참 많은 공부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키나 덩치는 크지 않지만 카리스마가 엄청났던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그 반대로 키나 피지컬 같은 외모 그리고 스펙이 화려했지만 그런 무수한 장점들을 엄청 깎아 먹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낮추게 만들었던 그런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자신의 헤어진 옛 연인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인데요. 자기의 상사를 욕하든가 무례한 직장 동료를 욕하든가 그런 종류의 뒷담화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유독 자기의 옛날 여자친구, 남자친구에 대해서 완전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욕하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그런 모습들은 개인적으로 너무 실망스러웠었어요. 그 오빠 완전 개쓰레기였잖아. 장난 아니었어. 몰래 룸사롱보다 나한테 걸리고.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이 말 듣는 분들은 무슨 느낌이 들까요? 물론 그 자리에서는 와 정말 그랬냐고 진짜 그 사람 안 되겠네 라면서 맞장구는 쳐주겠지만 뒤에 돌아서서는 그 사람을 그 쓰레기 연인과 동급이거나 에이 둘이 비슷한 수준이니까 만났겠거니 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을 선택하고 사랑했던 것도 결국 과거에 나였거든요. 전에 애인을 욕하는 건 내 눈이 그만큼 낮았다는 고백이고 누워서 침 뱉기인 거고 내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모임에서 어떤 분이 자기 옛날 남자친구가 어떤 쓰레기 짓을 했고 바람 피웠고 자기한테 어떻게 했으며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만난 남자들이 전부 이런 식이었다라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외모도 괜찮고 직업도 괜찮은 분이었는데도 그런 이야기하는 순간 물론 사귄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그랬다면은 재수없게 이상한 인간 만났겠거니 할 수 있겠는데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런 쓰레기였다니 그 사람까지 수준이 낮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분들이 진짜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친구 있죠. 키 160인데 진짜 멋있고 카리스마 있었던 알바생 남자애. 그 친구가 그랬어요. 예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졌다길래 제가 한잔하면서 위로해 주려고 야 왜 헤어진 거야?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왜 헤어진지는 다른 알바생들 통해서 대충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 친구 여자친구가 남자 관계가 복잡해서 헤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제 딴에는 형이니까 그 동생이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하면 야 여자애가 걔 하나밖에 없냐? 야 괜찮아 너가 훨씬 아까워.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위로 겸 응원해 주려고 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왜 헤어졌냐고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제가 많이 부족했죠. 되게 좋은 애였어요. 근데 많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입을 다물고 있는데 와 그때 제가 머리를 한 대 빡 세게 맞은 느낌이었어요. 와 이 친구 멋있네.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고 그 친구는 20대 초반 8살 차이 나는 그런 동생이었는데 제가 그 동생한테 가르침을 얻은 거죠. 자기 옛날 여자친구가 잘못이 있다면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다른 분들 앞에서는 입을 다물면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 거잖아요. 참 멋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는 위생과 매너의 의외의 구멍인데요. 저는 그 사람의 본능이 가장 잘 튀어나오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식사 예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아무리 그 사람의 외모, 스펙이 뛰어나도 이 식사 예절이 없으면요 이미지가 확 박살나는 느낌이잖아요. 그 입속에 음식물이 뻔히 보이는데 입을 가리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든가 먹다 말고 막 밥풀이 튀어나오고 밥 먹을 때 입 벌리고 막 씹는 거 있죠. 또 찌개나 반찬을 국자로 자기 그릇에 더는 게 아니라 자기 입에 닿았던 숟가락으로 막 휘줘서 먹거나 자기가 먹던 젓가락으로 막 반찬을 휘젓든가 또 밥 먹다 말고 코를 세게 푼다든가 재채기할 때 이렇게 안 하고 왜 취한다든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치시를 한다든가 네 명이서 같이 치킨 먹는데 혼자 다리 2개 먹는다든가 또 어떤 분은 같이 회 먹는데 마지막에 회 4개 정도 남았는데 한 젓가락에 그냥 자기가 다 먹은 인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전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직업 학벌 그런 게 아무리 좋아도 속으로 이 인간 못 배웠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식사 매너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인 약속인데 이걸 어기는 건 나는 내 본능이 남에 대한 배려보다 앞서는 인간이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버지들이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면은 일단 만나서 밥부터 한번 먹어보자 라고 하는 게 딱 이거예요. 그 친구가 식사 예절이 있는 친구인가 없는 친구인가 보기 위해서 가정교육을 잘 받았나 못 받았나. 왜냐면 하늘을 보면 열을 알거든. 예전에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딸의 남자친구랑 같이 밥을 먹는 장면을 찍고 관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남자친구가 인사했을 때 되게 좋아했었어요. 키도 크고 멀끔하니까. 근데 같이 밥을 먹는데 찌개가 나왔는데도 먼저 드리라고 한다든가 먼저 퍼드리는 것도 아니고 냅다 자기 혼자 그냥 그릇에 퍼먹고 밥 먹는 도중에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런 자리에서는 안 받으면 되잖아. 이렇게 아버님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밥 먹으면서 이렇게 통하는데 아버님의 표정이 썩는 거죠. 완전 밥 먹자마자 딸한테 바로 그 기본도 안 되어 있는 놈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이 식사 예절이야말로 그 사람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기준이다. 그리고 매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생각나는데 이것도 예전에 한번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했었어요. 제가 가맹점 점주 시절에 본사에서 직원이 파견 나와서 하루 종일 같이 일한 적이 있었는데 첫 인상은 되게 좋았어요. 키도 크고 훈남에 서강대였나 학교도 되게 좋은 데 나왔었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분이었는데 점심시간이 돼서 근처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는데 길을 걸으면서 대뜸 그냥 담배를 물더니 막 불을 붙여. 그리고 칼에 뱉으면서 같이 걸으면서 담배를 피는데 굉장히 지적으로 보이는 회사원
차원에서 갑자기 웬 생 길거리 양아치로 보이는데, 근데 더 가관인 건 다 핀 다음에 피고 나서 길바닥에 꽁초를 탁 쳐서 하수구에 버리는데, 물론 그 사람하고 저랑 뭐 따로 만나고 그럴 사이는 아니었지만 내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또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또 그리고 나서 같이 일하는데 한 번 안 좋은 이미지가 박혀서 그런지 컴퓨터를 두들기는 손에 손톱에 때가 껴있고 담배를 핀 다음에 미스커피 마시니까 기분 나쁜 입냄새도 나고,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도 그런 비위생적이고 공중 예절을 안 지키는 그런 모습에 참 실망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여서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넣었는데, 바로 강약 약강입니다.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한없이 강한 것은 천박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하고 향수를 뿌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요, 이 약자를 대하는 무례한 태도에서 나오는 인격의 악취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면서 소개팅을 하든 미팅하든 모임하든 누구를 인터뷰하든 간에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의 연을 이어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강약 약강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웨이터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 비즈니스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설같이 내려오는 말이,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식당 종업원에게 무례한 사람하고는 거래를 하지 말아라. 저도 너무너무 공감해요. 유니폼을 입은 분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일 리가 없어요. 아무리 겉으로 포장을 잘해도 이런 데서 다 탄로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서비스업 종사를 하시는 분들 말고도 다른 종류도 있는데, 자신보다 급이 높아 보이거나 얻어낼 게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기보다 스펙이 낮은 사람에게는 대놓고 무시하는, 모든 사람의 가치를 숫자로만 판단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의 가치를 숫자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어느 동네에 얼마짜리 아파트인지, 그 사람의 얼마짜리 차를 몰고 있는지,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인지, 또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유튜버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였는데 이 구독자 숫자로만 서열을 나누는 거예요. 막 무슨 이야기 하다가 어떤 유튜버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독자 몇 명인지 확인하더니 자기보다 낮으니까 확 내려치게 하고, 자기보다 월등하게 높으면 막 꼬리 흔들고, 진짜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었어요. 제가 한 번은 유튜브 구독자가 낮은 채널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전 채널 구독자가 100명이든 뭐 10,000명이든 초대해주면 다 가거든요. 근데 어떤 유튜버가 나한테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아니 대디님 뭐가 아쉬워서 그런 채널에 나가세요? 그러는 거야. 그 채널이 어때서요? 하니까, 아니 몇 명 안 되잖아요 거기. 이렇게 사람을 봐가면서 대하고 숫자로만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런 행동이 보이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가치가 저렴해 보이더라. 사람의 가치를 숫자와 계급으로만 평가하는 인간들은 언젠가 반드시 뒤통수를 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대화의 일방통행과 자기의 과잉인데요. 대화형 나르시시즘이란 말이 있거든요. 심리학자 찰스 더버가 만든 용어인데,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화의 주도권을 자기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틈만 노리고 있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딱 이런 분들 있잖아요. 모든 대화가 나로 끝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요즘에 업무가 너무 많아서 번아웃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은, 상대방의 반응에 공감해주고 티키타카가 되는 분들은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아? 최근에 회사에서 뭐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어?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대화형 나르시시즘들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전혀 질문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에 업무가 너무 많아서 번아웃인 것 같아. 나도 작년에 승진하면서 프로젝트 맡았을 때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 내가 일을 잘하니까 계속 야근을 시키는데, 아무튼 뭐 승진하는 것도 뭐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의 소재를 하이체킹해서 자기의 자랑으로 끝나요. 스펙이 좋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많이 받은 분들일수록 웅대성이라는 심리 기자가 많이 있대요. 이 무의식 중에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흥미롭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모임에서 만나봤던 이름이 알려진 분이 있었는데, 방송에서 봤을 때는 정말 멋있고 젠틀해서 제가 좋아했거든요. 근데 사람들하고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모든 대화가 깔때기죠, 깔때기. 이 깔때기 같이 결국은 모든 이야기가 자기 자랑으로 끝나. 어떤 분이 본인이 영국에서 유학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딱 끼어들어서, 영국? 거기 애들이 앵글로 색슨족들이라 그런지 애들이 좀 거만하고 좀 그런 게 있어. 내가 옥스퍼드에 있는 한 교수님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전형적인 앵글로 색슨족 사람이었는데, 근데 나한테는 깍듯하게 하는 거야. 걔네들은 동양인이어도 실력 있으면은 좀 굽히고 하는 게 있더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와 하고 공감하는데, 다들 영혼이 없는 눈빛 있잖아요. 또 대화가 한 분이 어떤 유명한 연예인과의 일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주면 되잖아. 만약에 그 연예인이 유재석이라고 한번 해봐요. 유재석 씨? 나 방송에서 한번 같이 만났잖아. 지금도 가끔 연락하고 지내. 그러면서 자기랑 그 유명 연예인과의 일화를 막 자랑을 해. 그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니까 다들 그분을 좋아해서 모인 분들인데도 30분 정도 지나니까 학을 떼는 분위기 있잖아요. 또 그 와중에 상대방이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핸드폰 보면서 카톡을 확인하거나 자기 인스타그램을 체크하고 있는 이중성. 진짜? 그렇구나. 진짜? 이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타인의 주목을 과도하게 받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내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흥미롭다라고 믿고, 사람도 좋고 기본 매너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대화의 디테일에 들어갔을 때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또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안 들더라. 다섯 번째는 선택적 공감인데요. 보기 드문 케이스긴 한데 그 실망감의 임팩트가 너무 커서 머릿속에 각인된 일이라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목소리를 하면서 같이 일 많이 했던 인테리어 업자분이 있었어요. 나이도 젊으신데 사업 수완이 좋아서 일도 항상 많고 외모도 훈남이었던, 저한테 일을 많이 주니까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던 분이었는데, 근데 그 현장에 클라이언트가 있었는데 이 사장에게 일을 많이 몰아주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장은 당연히 그 클라이언트한테 잘 보이려고 했겠죠. 근데 한 번은 공사 중간에 그 클라이언트가 키우는 강아지가 죽었다는 소식에 전화 와더니 한참을 전화기 붙잡고 아이고 어떡하냐, 가슴이 아프시겠다, 아이고 힘내세요, 좋은데 갔을 거예요 라면서 그 현장에서 30분을 통화하면서 그 클라이언트를 위로해 주는데, 근데 뭐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당연히 중요한 사람이니까. 근데 한 3, 4개월 지나서 또 다른 현장에서 만나서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 업자한테 누가 전화한 거예요. 뭐라고? 야, 그러면 이번 주 영종도 현장은 빠지는 거야? 뭐 그래, 알았어. 끊어. 전화해.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이번에 새로 들어온 막내 직원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당분간 고향 내려가야 한다네. 이 바쁜데. 영종도 현장 누구 보냈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분명히 3, 4개월 전에 자기 클라이언트 강아지가 죽었을 때는 그렇게 한참 동안 전화하면서 위로했던 인간이 자기 막내 직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너무 이게 매치가 안 되니까, 물론 이것 때문에 현장 스케줄이 꼬여서 머리 아픈 건 알겠는데 그래도 직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은 안타까운 척이라도 하고 자초지종을 물어보거나 위로를 하든가 했어야죠. 그래서 그 일 이후로 뭐랄까, 사람이 되게 인간미가 없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위로는 좀 해줘야죠 라고 하니까 조금 있다가 조이금 보낼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내 맘속에서 그 사람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먼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그 후로도 연락이 계속 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일 이후로 멋있는 사업가가 아니라 그냥 차가운 인간이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서 일적인 거 외에는 그냥 제가 선 긋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공감은 감정의 공유가 아니라 그냥 인맥 관리 비용이라는 느낌? 그러니까 나한테 이득이 안 되는 사람의 아픔은 그저 내 일에 방해되는 요소일 뿐인 거죠. 경험상 이런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멀리하는 게 좋더라. 자, 정리할게요. 완벽해 보이는 그 사람의 가치가 한순간에 떨어져 보이는 행동 5가지. 자, 첫 번째, 자신의 헤어진 연인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두 번째는 위생과 매너의 의외의 구멍. 세 번째는 강약약간. 네 번째는 대화의 일방통행과 자기의 과잉. 다섯 번째는 선택적 공감.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또 그리고 정말 좋아 보이는 분이었지만 한순간에 가치가 떨어져 보였던 그런 사람의 행동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